11편 입정편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책으로는 718쪽. 오씨왈 차선은 개 성왕이 임용현재지 도니. 자, 오씨 말하기를 이 글은 성왕에게 임용하는 것, 누구를 현재 어질고 재주 있는 자들을 임용하는 도로서 경계했으니, 성왕에게 그 지의는, 그 뜻은 즉 우상계 성왕 전택 백관 유사지 장하니, 위에서 성왕에게 오로지 백관과 요사의 장들을 가리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마치 이른바 상백과 상임과 준인 등등을 잃은 것과 같으니라. 개고자에 대개 옛날에 외지 재우는, 저 바깥에 재우는 일경을 이명어 군하고 한 경을 이미 임금에게 명하고, 얘기는 뭐냐면은 천자가 그죠, 바깥에 제후에게는 그저 경 한 사람을 반드시 누구냐면은 천자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런 뜻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지 경대부는 즉 역 자택 기속하니, 벌써 봐라. 왜 바깥에 재우는 경 한 사람을, 맞아, 군주에게, 맞죠? 군주에게 이미 명을 받고, 맞아요. 안에 있는 경대부는 또한 스스로가 관속들을 가리니, 무슨 소리냐면은요, 제후에게 경 한 사람은 누구냐면 천자로부터 명을 받아서 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지 경대부라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의 경대부 내지는 조정의 경대부 이렇게 되겠죠. 조정의 경대부는 스스로가 자기의 관속들을 스스로 취사 선택한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원래 지난번 대통령권 가지고 문제됐던 게 있었잖아요. 마사 때 사건 때문에 문체부의 과장이에요? 국장의 과장 둘인가를 이 대통령이 경질시켜라라고 했잖아요. 원래 물론 대통령은 전체를 다 관장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 자기 부서의 관속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에서 이리저리 간섭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여러 가지가 문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대부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속한 관원들은 스스로가 다 가려서 뽑게 하니, 주공이 이 체중이 경사하고, 이를테면 주공이 체중으로 경사를 삼고, 군주에게 명하고 명을 받고, 이거 이상하다. 임명받고 맞아요. 체중으로서 경사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을 받았냐면은 성왕의 명을 받아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백경이 근간내 요지류라. 백경 맞죠? 백경이 삼각, 간자는 가릴 간자, 간택한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죠. 삼각. 자기의 관료들을 뽑은 것과 같은 유라. 기장이현이면 그 장이 이미 어질면은 나머지 천거해서 쓰는 바가 무불련자의인이라. 그죠? 어질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갈시왈 고철아. 역시 그것도 가르치는 체고, 근문 고문 개요하니라. 제1장 같이 읽죠. 주공약왈 배수 개수하여 고사 천자 왕의로이다. 용함개우 왕왈 왕좌우는 상백과 상임과 준인과 철의와 호분인이다. 주공왈 오호라 휴자나 지휴리 선제니다. 주공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개수 배수하여 머리를 두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사천자, 그저 사천자인 왕에게, 사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돌아가신 무왕을 이어서 천자가 되신 그 왕께 고하노이다 이런 뜻이죠. 이로써 다 왕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고하나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용함 개우 왕왈, 이제 모두들 다 왕의 경계에 말하기를
왕의 좌우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을 좌우에서 돕는 관속은 상백과 상인과 준인과 처리와 호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주공이왈 오호라 이 아름다우니 그저 이 아름다우니 지휴리 그저 근심할 줄 아는 이는 드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그 관직과 관련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왕을 좌우에서 돕는 신하는 좌우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에 돕는다 이런 뜻이니까 유목민지 장왈 그죠 목민 백성들을 그 다스리는 그 관속의 장을 뭐라고 한다 상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사지 공경이면은 뭐예요? 임사지 공경? 일을 맡은 공경. 구체적으로 이제 나란 일이 맡은 공경은 상임이고, 그 다음에 유수법지 유사.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그 유사를 준인이라 하며, 그 다음에 삼사지 외, 이 삼사의 외에 장복기자, 그죠? 옷과 그릇들을 담당하는 사람을 처리라 하고, 우리 조선시대로 보자면은 사홍원에 해당되는 사홍원 그 벼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집사어자, 다시 말해서 활과 말을 잡는 자는 호분이니, 활과 말을 잡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금님 옆에서 그죠? 호위병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리하고 그 사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궁중 내에 이른바 그 주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옷 담당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임금의 그 호위병을 바로 호분이라고 하니, 개 임용지소 당근자이라, 임용하는데 마땅히 잘 그 삼가야 하는 자들이라. 주공이 어시에 이때 탄식하면서 미의 차관이나 참 이 관직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러나 관직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 굉장히 높아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벼슬이긴 하지만은 지우휼자 선이라, 진심으로 근심할 줄 아는 이는 드문이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임금에게 누가 되고 백성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근심하는 자는 드물다라고 하시니, 어느 5등 관직지미나 5등의 그 관직이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지우기 득인자 소인이라, 그 사람 얻음을 근심하는 자는 그죠? 아는 자가 드문이라. 이거는 득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관속들 얻는 것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오시왈 처리 호부는 근신지 장례라고, 그저 처리와 호부는 아무래도 임금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된다라고 하고, 갈씨는 처리는 주례에서는 사복의 유가 되고, 호부는 주례에서 호분시라라고 한다. 뭐 이거는 이제 아직 지금 여기 있는 21편의 입정편하고 그 다음 편에 있는 주관편은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정사를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정치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직을 언급하면서 주공이 이러이러한 벼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담당하도록 하소서라고 해서 이제 품위를 올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쭉 주관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주나라의 그 예법인 주례라고 하는 책에 이미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주례는 지금 주공이 짓다가 아마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주례를 짓기 전에 먼저 쭉 이제 성왕이, 왜냐하면 무왕이 천자가 되고 나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지금 성왕이 이제 막 등극해가지고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가 지금 안 된 상태죠. 왜냐하면 3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것저것 나라 전체 일을 하는데 아직은 세세하게 관직이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나라의 관직과 주례에 나오는 관직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고지인이 적하니 유유하 내유실 대경하여 약준 존상제하니 적지 침순 우구덕지 행하여 내감 고교 권루왈 배수 개수 후이로이다. 왈 택내사하며 택내목하며 택내준이라사 자유후이니이다.
모면하여 용비 훈덕이라 하여 증내 택인하면 자내 삼택의 무의민이리이다. 자, 옛사람이 나아갈 적자 나아갔으니 유유와 옛사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근심하는데 그죠? 이 관직에 나아가서 다 근심할 줄을 알았으니 그래서 하나라가 이에 유실대경하여 곁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한다라는 뜻으로 대강 강했다. 이날의 왕실이 크게 강하여 크게 성하여 막 강하다라는 건 이제 무적인 면이 강하니까 크게 성하여 덕이 성하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크게 성하여 부를 약자가 되죠. 약준 중걸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존상제 상제를 높였으니 다시 말해서 준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인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약준 존상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으니 적지 침순후 구덕지 행하여 그래서 그 구덕의 행함에 적지 침순 그저 나아가서 알고 그 다음에 미덥게 하여서 미더울 침자 그 다음에 그 공순할 준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준율야라고 할 때 준으로도 있죠. 그러니까 침순 미덥게 하여서 구덕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미 우리 공부한 내용으로는 고요가 순임금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구덕을 얘기했었죠. 예예예. 역시 관이율유일입 그죠? 너그럽게 하면서 엄숙하게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똑바로 서고 그 다음에 원이율 삼가 공손하게 하고 하는 등등의 고유모편 제3장에 가서 찾아서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구덕의 행함에 나아가고 이제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알았지만은 나중에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거죠. 우리 이제 주소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순임금 때는 것처럼 주소로 표현하자면은 홍범 구주에 나오는 구덕에 해당되는 거죠. 구주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구경대법을 얘기하니까 구경대법을 행하여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공자가 주역의 구덕궤로 쭉 정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요모편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구덕지를 행하여서 삼가 미덥게 하며 그 다음에 이에 감히 고하였다. 뭐를 가르침을 고하여 임금에게 고하여 가르쳐 말하기를 그러니까 고교궐후니까 그죠? 그 임금에게 고하여 가르쳐 말하기를 배수개수 후이로이다. 임금님에게 두 손을 모아서 그죠? 절하면서 머리를 조아린나이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시 택내사하며 뭐예요? 이를 택이다 그러면 안정시킨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집 짓는다라는 거니까 집에 거쳐 안정시키며 그 다음에 목자를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는 백성들을 목이다 그러면 내 앞에 지금 내용으로 표현하자면은 목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앞에 목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목자를 안정시키며 그러니까 내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관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내사는 누구예요? 아까 상임이죠. 그 앞주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임사 공경이니까 그죠? 내사하니까는 상임이 되고 내목이 되는 거니까 내목은 상백 그 다음에 준인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준인을 안정시켜야 그러니까 이 3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3사를 안정시켜야 이에 오직 임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금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면하여 이로 그냥 얼굴을 꾀하여서 용비 크게 훈덕 그죠? 크게 덕을 가르친다 이끈다 그 덕을 이끈다라고 하면은 이끈다라고 하면서 곧 이로써 사람을 안정시키면은 이에 삼택에 의로운 뭐예요? 백성이 없을 것이리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정시키는데 이 속에는 그 의로운 백성이 없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의로운 백성이 결코 그 자리를 앉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모면이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얼굴에서만 꾀한다. 주역에서 택화 협궤에
뭐예요? 군자 호변이요. 군자는 아니 군자 표변 대인 저기가 되죠. 군자 표변이요. 요 글자는 맨날 헷갈리네. 군자 표변. 그 다음에 소인 형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굴로서만 꾀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인은 얼굴만 바꾼다 그러는데 얼굴로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으로서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루두루 안정시켜야 되는데 얼굴로서만 꾀하면서 크게 덕으로 이렇게 이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택인, 이 세 택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삼택에 그래 사람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이 삼택에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나머지는 뭐 그쪽 그 내용 다 설명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장입니다. 걸덕은 윤회 불작, 안일 불자로 썼으니까 불작 왕임하고 시유 포덕이라 망후하니이다. 거래 덕은 자 옛적에 왕이니까 왕이라면 갈왕자니까 이건 옛날에 옛적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옛날에 그 임용했던 방식을 불착 그죠. 짓지 않고 오직 포악한 덕을 한 자들만 임용했다 이 소리죠. 오직 포악한 덕인 자들이라. 그래서 뒤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임용하는 자들은 옛날에 뭐예요? 구덕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서 임용을 해야 되는데 포악한 덕을 갖춘 자들을 가지고 임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주에도 나오지만은 왕석 옛날에 성인이 임용했던 그 삼택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4장 역월성탕이 척 비리 상제지 경명하신데 내용 삼유택이 극즉 택하며 왈 삼유준이 극즉 준하며 엄유 비식하여 극용 삼택 삼준하시어 기재 상업하연 용협우 권릅하며 기재 사방하연 용비식 견덕하니이다. 견덕, 현덕, 나타날 현자에 현덕으로 읽으세요. 역월 또한 및 그리고 성탕이 오를 척자니까는 성탕이 올랐다 어디에? 임금 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성탕이 왕천하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면 왕천하할 적에 왕천하할 적에 천하의 왕할 적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성탕이 원래는 제후였었죠. 제후였기 때문에 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왕에 올라가 크게 리전에 다스렸다. 무엇을? 상제지 경명. 상제의 그 빛나는 명을 크게 다스리셨는데 성탕이 척한 것은 바로 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거리 망후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뒤가 없었고 거리 망하고 그리고 성탕이 올라가서 상제의 밝은 명을 크게 다스리셨는데 이에 뭘 썼느냐? 삼유택을 쓰미 그죠. 삼유택이 극즉택 능히 그 자리에 나아가게 했으며 일단 막 자리 개념으로 그 다음에 삼유택이 그 자기 자리 집에 나가는 거니까 자리에 나가는 거죠. 또 삼유준이 그 다음에 삼유준이다 그러면 그 세 직책에 있는 준걸들이 원래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유준이 극즉 준하여 능히 바로 준거람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상제의 밝은 경명을 크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3사의 자리에 바로 뭐냐면 3사의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을 앉혀서 안정시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또 그 자리에다가 바로 나라의 인재들을 두어서 이들이 바로 인재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그리고 자기 관속들도 역시 뭐냐면 준걸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엄유 비식하여 이에 엄숙히 크게 본받아 극용 삼택 삼준하시어 삼택과 삼준을 쓰미 그 능하시어
기재 상업하연. 그래서 상나라의 읍을 두는 데 있어서는, 다시 말해 상나라의 읍에 있어서는 이라는 것은, 상나라의 읍은 성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바로 도읍지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그 도읍지에서 협우 권민하며, 그래서 두루 그 읍을 두루두루 화합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뛰어난 백성들을 쭉 쓰니까 그 읍 내 모든 사람들이 두루 화합하며 기재 사방하여서는, 저 온 나라로 보아서는 크게 뭐예요? 본받아서 덕을 나타나게 하였나이다. 임금이라는 건 저 위에 앉아있지만 결국은 3, 4들이 그저 두루 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척이라는 말 그 밑에 앞주에서도 나오죠.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탕이 자 70리로 승이 천자하여, 탕임금이 70리로서 자마 천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전례 명토 소 저 천하하니, 그죠? 전례에 따라, 그죠? 전례로 뭐예요? 천하에다가 그 토발할 것을 명하고 밝게 드러냈으니 소위 척비리 상제지 경명례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삼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왔던 상백과 상임과 준인의 그 지위에 앉는 것을 이루는 것이 되고, 삼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다 역시 상백과 상임과 준인들이 재주 있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재주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재주 있는 자들 그 자리에 앉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역시 다 재주 있는 데에 나갔다니까 그 자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관속들 또한 전부 다 준인들을 썼더라 이런 뜻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분간해서 보는 것. 지금 삼유택에 대해서 어떤 때는 택이라고도 쓰고 어떤 때는 준이라고도 쓰고 하는 것. 당연히 택이라고 쓰는 거는 뭐예요? 자리로 말한 거.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상택이 위원이요. 그죠? 택으로서 자리를 말한 것이 되고, 준이다 그러면은 단순한 그 재능뿐만 아니라 뭐예요? 덕으로서 말한 것이라, 덕에 뛰어난 것으로 말했으니, 의기 저양 대용이 혹여 열자 설자 소운이니라 이렇게 되네. 그 아마도 저 기르고 기다리고 씀이 혹 이 설명하는 자가 거의 뭐 이와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고, 준이 덕언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홍범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사를 하는데 삼덕을 갖추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직, 강극, 유국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고든 이는 그대로 고든 대로 정직으로 하고, 강한 이는 강극으로 다스리고, 부드러운 자는 너무 부드러운 자는 그죠? 그 유국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범에 비춰보면 어쨌든 삼덕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장 오호라 기재수 덕민하여 유수 형포덕지인으로 동우궐방하며 내유서습 일덕지인으로 동우궐정한데 재흠벌지하사 내평화유화하여 식상수명하여 엄전만성하시니라. 자, 그죠? 그 제수덕민, 그 수의 덕이, 그죠? 수의 덕이 강포함이 있어서, 그죠? 수의 덕이 강포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형 포덕지인으로, 수형이라 그러면 형벌을 쓰는, 숫자를 수형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앞주에 보면은 진님 형육자이라 숫자를 나아갈 수로 이렇게 표현했죠. 나아갈 숫자. 여기 음식 숫자, 나아갈 숫자, 부끄러울 수 이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숫자. 그래서 형육을 쓰는 사람을 나아가게 하여서, 그러니까 형육을 쓰고 그 다음에 쓰는 포덕한 사람들로 동우궐방하여 그 나라를 함께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다 그 높은 자리에 다 임용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 그 일내지인, 그죠? 일덕, 방종한 덕을, 습이니까 익힌이죠. 방종한 덕을 익힌 사람들로
동우걸정한데 그래서 그 정사를 함께 하였는데 재흠 벌지하사 그래서 한 상제께서 여튼 삼가 벌하여서 내 평화 유화하여 그래서 평이라고 하는 건 불일팽자 하여금 팽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라를 두게 하여서 이때 하나라다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주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우임금의 하나라가 아니라 화하를 표현하는 거죠. 중국의 땅인 바로 화하를 표현하는 거죠. 화하 또는 제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중국 땅덩어리 전체를 화하 또는 제하라고 할 때 하자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크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건물을 할 때 대하 개념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중국 땅을 두게 하여서 식상수명하여 그래서 상나라가 수명 받은 명을 식자는 써이자로 보시면 돼요. 이를 써서 엄준만성하시니이다. 여기서는 문득이라는 것보다 어루만져 만성들을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두루 어루만져 다스리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석이 여러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천자문에 보면은 엄택곡부하니 미단수경이리요라고 할 때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이제 뭐예요? 문득이라는 말로 썼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엄을 뭐예요? 엄이라고 하는 노나라 동쪽에 있는 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엄땅을 그 정벌하여서 왜냐면 밑에 가보면 미단수경이리요 나왔죠. 단이 아니면 누가 경영했겠는가라는 거니까 성왕 때 그 엄땅을 정벌을 했죠. 왜냐면 지금 하나라를 은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굉장히 강포한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고 하느냐 하면 이른바 부를 믿고 왜냐면 여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황해죠. 황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와 황하강 유역에 있는 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그거를 주공과 성왕이 합쳐서 지금 정벌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앞에도 보면은 엄땅에서부터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땅을 그저 곡부에서 안정시켰으니 이렇게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죠. 일단은 문득 곡부를 안정시켰으니 라고 하는 내용도 문득이라는 말로도 하나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엄땅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지금 세 번째 방식으로는 그래서 곡부를 어루만져 안정시켰으니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성을 어루만져 다스리셨나이다.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앞주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전이라고 나올 때 그 나급에 있는 관리들로 하여금 전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밭을 그냥 갈았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정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려 그랬습니다. 다스렸다라는 말로. 그래서 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채침이 처음으로 여기다 제대로 해석을 해놨는데 밑에 맨 앞줄 밑에 줄에 보면 전자는 정목기지하고 15기민이라.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정전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열로 그저 대오로서 이렇게 쭉 편제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의 농토라고 하는 것은 정전법으로 다스리고 정전법 방식에 의거해서 이 백성들을 나중에 유사시에는 군대 편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편제를 15회 방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15회 방식 역시 뭐예요? 다 정전법이죠. 15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오용십자계 원리라고 해서 1육수 그 다음에 27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구금 38목 해서 다 어디든지 간에 오용십자계 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15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정전법의 원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 자세하게는 그 옆에다가 제가 줄에인가요? 줄에 의거해가지고 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두루두루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논어 공부할 때도 했고 앞에서 공부할 때 이를테면은 우리가 정일화라고 할 때 그 274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기지라고 할 때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
구부위 정이요. 공부했었죠. 첫 번째 제일 끝에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하나는 하나, 둘, 셋 전부 다 9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한 집이죠. 다스리는 집이 되니까 그 대표자를 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부가 일정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부위 바로 이것이 일정이라 이렇게 구부위 정이요. 그 다음에 그 정이 몇 개가 모이면 사정이 바로 읍이 되는 것이 되고 사읍이 모이면은 구가 되고 그래서 각 논어에서도 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도읍제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사구가 전이 되고 사전이 현이 되고 사현이 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땅들의 일들을 거기다 두루두루 두고 그래서 임, 지, 사이, 영, 공부라. 그래서 공물과 그 다음에 부세를 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범, 세렴지, 사라. 그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에 의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대오를 편성하는데도 역시 그 정전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어떻게 편제를 하냐면 그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보면은 오가이 비가 되는 거죠. 오가 다섯 집을 비로 두어서 그래서 비를 두었으니까 가깝다라는 뜻이죠. 다섯 집이 바로 이제 이웃 개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금 서로 돕게 하고 상보하게 하고 그 오비가 뭐가 되냐면 여가 되어서 서로 간에 필요한 일을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려가 일족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뭐냐면 그저 장례 치르거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게 하는 것이 되고 오족이 당이 되어서 서로 간에 흉년이 들거나 했을 때 환란 상유를 해서 서로 간에 구휼하게 하는 것이 되고 오당이 주가 돼서 서로가 이것도 역시 주가 되는 거죠. 구휼할 주자. 이거는 조금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되고 이제 크게 그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서로 구휼하게 하고 오주가 향이 되어서 향이 될 정도가 되면 이제 서로 간에 뭐예요? 이제 빈객 대우를 한다. 제우를 우리가 빈객으로 맞고 하는 외교 관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성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 줄에 의거해서 이후에 모든 법과 제도가 쭉 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면 이제 군사적 관계에서도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만민의 졸오로서 쓰고 오가 오인이 오가 되고 그죠? 사람이 또 다섯이니까 그다음 오가 25명이 양이 되고 25 곱하기 4니까 100명이 졸이 되는 거죠. 아 졸이라고 하는 것이 보졸 100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졸이 500명이 여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오려 2500명이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오사니까 12500명이 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굴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로써 전역을 짓고 그 다음에 이로써 추서하고 서로 간에 그 추서니까 서로 쫓는 거니까 도둑놈들 잡는 일하고 영공부 그래서 이제 이걸로써 또 이제 공물과 세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를 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것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거니까 군을 바로 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이제 읽어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도 쭉 그 정사를 할 때 이제 법령 포고하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 그 앞에 보면 오가가 비가 되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죠? 오가가 비가 되고 십가가 연이 되고 오인이 오가 되고 12가 연이 되고 사려가 족이 되고 팔려가 연이 되어서 서로 간에 상보 상수하고 그 다음에 형벌로서 서로 간에 그저 축하할 거 축하해주고 상줄 거 상주 형벌과 그 다음에 경상이 있으며 상급 상공하고 이로써 그 서로 간에 나라의 직분들을 받고 이역 국사하고 이로써 나라의 일을 맡고 이로써 서로 간에 매장하는 일을 돕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편제 방식이라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뭐에 근거를 하느냐면은 오행에 먼저 근거를 하죠. 잘 보세요. 오행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다시 오행으로서 또 계속 돌아가는 이치에 근거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늘의 이치가 아니함이 없다. 하늘의 이치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고 딱 거두절미해서 대신에 제발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여차하면은 천리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가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가르칠 때 보면 야참 말만 그냥 오로지 천리천리만 따져요. 천리천리 따지면 어디로 빠져요? 천리교로 빠지게 됩니다. 항상 공부하는 사람, 특히 유학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미세한 것까지 잘 들어가 보시고 크게는 온천하 두루두루를 다 보시면서도 지극히 은미한 것까지를 들어아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리관지가 되면은 아 이게 뭐 전부 다 음양과 오행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쭉 깨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게 돼요. 근데 그때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항상 이리관지 입장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6장 역월문왕무왕이 극지삼류 택심하시며 작현 삼류 준심하시사 이경사 상제하시며 인민장백하시다. 또한 그리고 문왕과 무왕이 능히 삼류택의 마음을 아시며 또 삼류준의 마음을 훤히 보았다니까 작견해야 되겠네. 그죠? 훤히 보시어서 이 경사 상제하시며 아 이들의 마음을 보고 그래서 이들을 다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등용된 이들로서 경사 상제하시며 그래서 상제를 공경히 섬기셨으며 인민장백하시다. 백성들의 장과 백을 세우셨나이다.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저 으뜸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굳이 볼 일이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장 입정에 이민과 준부와 목으로 착삼사하시다. 자 정사를 세우심에 이민, 준부, 그 다음에 목 바로 이걸로써 세 가지 일을 지으셨다. 앞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문무입정 삼택지 관이라라고 하는 그저 삼유택이라고 하는 삼택의 관이 되고 여기서 나온 지금 이민은 앞에서 나오는 상임, 준부는 준인, 목은 바로 상백이니 직분으로서 말했으므로 직책이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사. 그 다음에 8장 호분과 철이와 그 다음에 이걸 추마라고 읽습니다. 관직 이름으로 읽을 때는 반드시 추마라고 읽으세요. 추마와 소윤과 좌우 휴복과 그 다음에 백사와 서부와 그 다음에 밑에 9장까지 읽읍시다. 대도와 소백과 예인과 표신 백사와 태사와 윤백이 서상 길사라라. 지금 여기는 앞에서 호분철이는 바로 임금님 옆에 지극히 가까운 근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취 뭐라고 하냐면 차는 시어지 관녀라 그랬는데 임금님을 곁에서 모시는 관리들이라 관직이라 해서 호분과 철이 호분철이 앞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추마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님의 말, 임금님이 타는 말, 그저 왕 궁궐의 이제 말들을 담당하는 관리가 되고 소윤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의 그 밑에 이제 자잘한 다른 관직의 장이 되고 자 휴복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 복어지인이요. 그죠? 휴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 휴복이 아니라 맞죠? 휴복. 휴복은 휴지니까 잡고 잡아주는 것 누구냐면 말을 복이라는 게 마부죠. 그러니까 어도 마부죠. 그러니까 말을 끌고 오는 그러니까 마부들을 제휴니까 마부들을 이거 휴복이죠. 여기 아니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두 번째 휴복이죠. 휴복. 휴복. 딴 생각하면서 썼는가 보다. 맞아요. 휴복은 휴지, 복어지인 그러니까 이제 마부들을 관리하는 직책, 마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마부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말을 모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복이다 그러면 그 옆에서 여러 가지 또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이를테면 멍해를 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과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을 휴복이라고 표현했고 추마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냐면 말 기르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추마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백사는 약 사구 사복이요. 사구와 사복. 사구 그러면은 뭐예요? 가돈 만드는 사람, 복이다 그러면 기타 등등의 이제 그 비단이나 뭐 등등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서부다 그러면 내부 태부의 그 대부와 같은 부치라니까 이제 궁궐의 안 여러 가지 살림들을 맡은 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 아마 서부다 그러면 아마 내시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내시부하고 뭐 내시부다 그러면 뭐 당의 대전 일까지를 다 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9장에 있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은 바로 임금 옆에 시어의 관직이 되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원들이 되고, 9장은 대도 소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도읍, 그죠? 이러면 한양이면 한양, 낙양이면 낙양을 그 다스리는 도읍지를 다스리는 관직인데요. 대도 소백에 대해서 그 여시 같은 경우 뭐냐면은 대도의 백이요 소도의 백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도에는 뭐냐면은 그 도불언 백, 그래서 대백이라 하지 않고 그냥 대도라 이렇게 표현했고, 소백에 대해서는 굳이 도자를 쓰지 않고 그냥 소라고 썼는데, 그걸 뭐냐면 이런 호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호간에 서로 굳이 안 써도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도의 백, 소도의 백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도의 백과 그 다음에 예인이라고 할 때, 예인은 오늘날 우리 어떤 사람들 예인이라 그래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인 그러죠. 그 옛날에 춤추고 악기 불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은 또 점치고 무당들에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축, 그죠? 그죠? 거북점 치고, 그 다음에 축문 읽고, 그 다음에 무당 저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장인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나무 잘 깎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직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의사라고도 안 하고, 어쨌든 그 점치는 사람, 그죠? 점관들을 바로 예인이라 했으니, 기사상자라, 각자의 뭐예요? 기술을 잡고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는 자라. 그 다음에 표신백사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표와 대비되는 것은 표대이지사라. 그러니까 안과 대비되는 말이기 때문에 표신백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바깥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문에 위에 또 백사라고 하는 것은 개 내백사니, 백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8장에 백사도 나오고 지금 9장에 백사도 나왔죠. 그런데 8장에는 그냥 백사라고만 썼고 9장에는 표신백사니까 결국은 8장에 있는 백사는 내신백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신백사가 되고 9장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8장의 내신백사는 궁궐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표신백사 그러면은 그 한양을, 낙양을 내지는 호경 땅을 다스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맡은 관원들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제 표 개념으로 쓰면 앞에서 내신이 아니라 표신백사 이렇게 되겠죠. 이신백사, 송리자를 써서 이신백사, 내신백사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사는 사관이고, 그죠? 태사는 사관이라. 그 다음에 윤백은 유사의 장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포인, 푸죽간 담당이죠. 그 다음에 내용원이니까 안에서 이제 임금님 음식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선부, 그 다음에 반찬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것은 즉 수윤지 백이요, 여러 윤들의 그 으뜸이 되고, 그러니까 윤백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사윤종이라고 하는 것은 윤종을 맡은 사람 이 소리가 되는데, 종을 윤이다 그러면은 맡을 윤자가 되는 거죠. 종을 맡은 그 종사, 그 다음에 경을 맡은 경사, 그 다음에 악을 맡은 태사, 이따 태사라고 읽어야죠. 태사는 바로 여러 윤의 백이라. 그래서 이제 다 윤백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관리 가운데에는 막 부재 내외 백사지 중연을 아니건 바뀌건 간에 다 백사 속에 있지 아니하며건을 여기에 지어 기명자는, 여기에서 다만 그 이름을 보인 것은
특현. 다만 그 특별히 그 이름을 여기서 보여준 것은 개요의연이라 대개가 다 뜻이 있는 것이라. 왜 그러냐? 호분과 처리와 추마와 소윤과 좌우의 그 휴복들은 이호의 친근이 현이요. 그죠? 옆에서 호의를 하면서 매우 가깝게, 그죠? 가깝게 호의를 한 것을 나타내 주었고,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서부는 용천하니, 여러 서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미천한데, 인소, 이홀이 현이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까봐 결코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그 신분에 귀천은 없다 그러지만 천직이다 낮은직이다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죠. 그러나 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까봐 나타내 준 것이고, 예의는 공기 혹 흥 음교 기작하니 이 탕상심이 현이요. 예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겠죠. 그래서 은미하고 그 교활하게 기작 혹시 속임을 일으키니 윗사람을 방탕하게 하지 말까 할까를 두려워해서 이거를 나타내 준 것이고, 태사라고 하는 것은 이봉위약하여, 태사는 이제 그 사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긋나위 꺼리고 악한 일들을 받들어서 공천하 후세 시비지 현이요. 그저 천하 후세에 시비를 그저 두루 이때 공이 뭐 잘못된 것 같아. 후세에 뒤에다 뭐라고 했나? 시비를 혹시라도 꺼리고 악한 것들을 받들어서 지금 안쪽을 좀 하니까 치우치게 이렇게 그 기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세의 시비를 그죠? 천하 후세 시비를 공변되게 하도록 보여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윤백은 이 대소 상유로 그죠? 크고 작은 서로의 그 별이로 채통 속의 현이요. 그 다음에 서로 메인바의 그 채통을 나타낸 것이고, 대도와 소백은 분치 교기하니 그 서울의 그 근교들을 두루두루 나누어서 다스리니 불예 백사지 수예라. 그래서 백사의 그 모든 그 관직들과 예 그러면은 관직들과 매이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조진역수 문무지 중직하고, 그 다음에 문무시대 때 그 중요한 직책들을 주르륵 조목조목 펼치고 그 수대로 쭉 나열하고 총결 다 결론지어서 말하기를 서상길사라 하니, 그죠? 뒤에 보면은 모두가 모두가 떳떳한 길한 선비들이라 라고 하니, 서는 중냐니 언제 문무지 정의, 문무의 그 조정에 무비 상덕 길사에라. 그저 떳떳한 덕을 둔 길사가 아님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본받아서 다 훌륭한 관원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아려와 계속 읽읍시다. 11장까지 이와 미와 노증과 삼박이 판윤이라라. 그냥 판윤이라라. 판의 윤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사도 사마 사공 아려 이거는 다 알죠? 사도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제후의 관직이라 그랬는데, 이제 제후들 가운데 또 뭐냐면 임금님이 저기 천자가 있는 조정으로 들어오면 그 각각 맡은 바가 있었죠. 우리가 앞서서 소공 같은 경우가 소공이었던가요? 그 현관이었던가요? 그 사구벼슬인가를 맡았었죠. 법. 그러니까 자, 제후의 관직인데, 사도는 우리 이제 공부했었죠. 가르침. 우리가 홍범에서 1월 뭐였나? 1월 식요, 2월 화요, 3월 사요, 4월 사공이요, 5월 사도 이때 교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월 6월 사구, 7월 빈, 그 다음에 8월 사, 그죠? 군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사도가 바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 가르침을 맡고,
교라는 거니까 임금의 명을 받아서 대신 이제 이런저런 걸 하는 거니까 사마는 당연히 사마다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정사를 맡았고, 그다음에 정사를 이제 주로 하는 것이고 주장하고, 사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건설교통부에 해당되니까 어디에 뭘 지을 것인가, 나라의 땅을 그 주관해서 어디다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현 목서라 나머지는 다 목서편에 나타나느니라. 아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언제우지 관해, 제우지 관해라고 해서 부득인예라. 제우의 그 벼슬에도 사람을 얻지 않음이 없었다. 사람을 얻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 덕과 준걸들을, 그죠? 준걸들을 다 썼더라. 제우지 관해 독거 차자는 다만 이러한 직책만을 든 것은 이기 명위 통어 천자애라. 그 이름과 지위가 다 나머지는 천자와 다 통하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11장에는 이와 미와 노증과 삼박이 판의 윤이더라. 근데 판이라고 할 때 판이요.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판은 미상이라 라고 채점은 했지만, 그러나 옛날에 위험지 지에 위험한 지역이라면 그 변방이 되는 거죠. 봉강지 수를 그 경계를 지키는 그 봉하는 것을 혹분리봉이 사왕간지자에, 혹 그걸 누구라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거기다 봉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 되냐면 천자가 왕이, 그죠? 왕의 관리들을 파견해 가지고 다스리게 하여서 그 다음에 오복지 간하니, 오복의 그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섞이게 하였다. 참여하고 섞일 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복의 그 사이에다가 서로 섞여 두었으니까 오복과 나란히 했다. 특별히 제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공후백자 남과 나란히 두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래서 윤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판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변방에 위험한 직분은 직접 천자의 관원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제후와 거의 같은 직분이라. 이렇기 때문에 그 이와 미와 노증과 삼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방 지역의 위험한 지역에 다 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채침이 뭐라냐, 왕간지 감어 제후 사이제라. 그죠? 왕관의 관리로서, 그 다음에 제후의 그저 사방 땅 사이, 그럼 변방이 되는 거죠. 사방을 감독하는 자라. 그래서 미련은 경경하고 경전에 지금 나타나고, 박은 사서에 있느니라. 내가 이걸 체크를 안 했구나. 경에 나타나고, 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 그 주례를 표현할 것 같은데요. 삼박은 몽이 북박이요. 삼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몽 땅은 북박이 되고, 그 다음에 곡숙 땅은 남박이 되고, 언사 땅은 서박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증은 혹중이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이족의 이름이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자세히지는 못하다. 어쨌든 이미, 그 다음에 노, 뭐 등등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죠. 노와 그 다음에 삼박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지역에 따라서 쭉 있는 것이 되고, 밑에 보면은 지리지,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뒤에 보면은 지리지에 보면은 한서 지리지를 표현합니다. 지리지에 보면은 제 왕관 소치 비일이니, 왕의 관리가 다스리는 바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했으니, 싫었다라는 건 그렇게 쓰여 있으니, 이는 다만 중자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들은 것이라.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들었고, 자, 제후와 삼경으로부터 이강 점차 내려가면서 열 관명이 무타어는, 관명의 이름만 쭉 나열하고 다른 말이 없는 것은 승사 서상 길사지 문하여. 앞에서 먼저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떳떳한 길사라라고 하는 문장을 받들어서 이 내 현외라 안으로서 다 바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니라. 부 상자 왕조로, 그래서 저 위로 저 왕조로부터 내이 도읍과 안으로는 저 도읍과
안으로 도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아니다 표현했죠. 그 다음 바깥으로는 제후와 멀리로는 이적이 막불개 득인이 이위 관리하니 다 사람을 얻어서 관리로 삼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하기성여 어찌 그 번성하지 아니했겠는가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뭐 초기만 다 열심히 이렇게들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안 가서 이제 몇 대 안 가서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2장 문왕이 유극궐택심하사 내 극립 자 상사 사목인 하시되 자 이극 준유 덕 하시라. 문왕이 그 삼택의 마음을 능하게 하시어 이에 능히 여기서 능이란 부사로 해석해요. 능히 이에 상사와 그 다음에 사목인을 세우시되 능히 그죠 뛰어난 자 준자가 되는 거죠. 준자와 덕 있는 자로서 하셨다. 이제 문왕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아라 라고 했는데요. 그 능자에 대해서 채침이 뭐라고 표현하면 능지야. 그죠? 능하게 하는 자인데 지지지 신지 독지. 그죠? 알매 지극함 그 다음에 믿어움의 두터움. 그죠? 믿음을 두터이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했지. 꼭 무슨 뭐 어느 전문 분야라 그래서 어느 특히 전공한 분야에 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기본이 지라고 그랬죠. 지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아까 논어 시간에 딱 좋은 내용 나왔는데 군자가 뭐가 되어서 알고 알매 미치고 뭐 있어요? 그래서 군자 공자가 그 표현 이렇게 다 하신 말씀이 결국 다 서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가 뭐든지 기본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지지 그 지급지 알매 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로써 능히 지킨다? 인으로서 능히 지키는데 뭐 하지 못하면 벌써 이해가 나오나? 뭐로써 하지 않냐면 배우고 인으로 하는데 뭐 하지 못하면 다 까먹었네 벌써. 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장엄함으로써 다다르지 아니하면 그죠? 장엄함으로써 다다르지 아니하면은 백성들이 그죠? 다다르지 아니하면은 뭐 정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엄함으로써 그다음 이 지하고도 그다음에 지혜 이루고 인으로 지키고 장엄함으로써 다다르고 뭐로써 하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예죠. 예로써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로써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죠? 그걸 믿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위정자로서 자 거기서 재능이 있다라고 할 때 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채침이 지지지라고 표현했죠. 그죠? 채침의 분석이 지지지 알외 지극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는 것도 뭘 알아야 돼요? 영어 알고 수학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학이라 그랬죠. 학 우리가 배우는 논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어의 편제가 학이라 그랬습니다. 배워서 논어 딱 두 마디로 제목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학해서 뭐 하라는 소리에 맨 마지막 장 요임금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논어에서 두 번째가 학 배워서 뭐 하라는 소리에 학이 편 그다음 위정편이잖아요. 그죠? 청사를 하는데 결국 누구처럼 요임금처럼 그 요임금을 배워라죠. 청사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물을 배워라 이 소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수학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선왕의 덕이 되고 우리가 굳이 이제 뜻글자로 해석하면 요게 되는 거죠. 천지 자연의 이치. 그죠? 천리를 아는 것이고 인륜의 법도를 아는 것. 요걸 가지고 아는. 그래서 지지지요 신지독. 그렇게 되면은 두루두루 백성들이 두텁게 믿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돼야만이 그것이 선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하면 미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침의 이렇게 해석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모르면은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오게 돼요. 능하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능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그 아랫벼슬이 하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장들은 항상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믿업게 그저 덕을 두텁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능립차 상임 상백 가대 그래서 이에 상임과 상백을 세우는데 용능 준유덕례라 그래서 능이 덕에 뛰어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준걸하고
그죠? 뛰어나면서도 그래서 덕이 있는 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도 천지자연의 이치와 인륜의 이 법도에 대해서 지극히 뛰어나고 그걸 뛰어나게 실천하는 자들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언준인, 여기서 특별히 준인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인상장언 문왕용인의 이 신극치 삼류 택심지 설이라. 그래서 능히 삼류의 그 삼류택의 마음을 그죠? 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거듭했으므로 그 다음에 굳이 또 얘기할 필요 없다. 생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문왕은 망유 겸우 선 서옥 서신 하시고 유유사지 목부를 시운 용이하시니라. 자, 문왕은 선과 서옥과 서신, 그러니까 여러 말과 여러 옥과 여러 삼가는 일들을 망유겸이라 그랬습니다. 겸하는 바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오직 유사의 목부를 시훈, 이때는 시훈용 이에 쓰며 어기는 자를 그저 쓰며 이래야 쓰긴 자를 이에 그 가르쳤다. 그저 어기는 자를 가르쳐서 썼느니라. 그저 어기는 자를 가르치셨느니라. 오직 유사인 목부를 이에 쓰며 어기는 자를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요. 자, 문왕이 아무리 그 능력이 많고 특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유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은 이들을 훨씬 능가하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옥사까지 다스리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지금 선, 서옥,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삼유택을 표현하는 거죠. 삼유택의, 아까 상백 같은 경우는, 아까 상백이 여기 밑으로 돼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서는 호령이고, 서옥은 옥송이고, 서신은 국가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사로 표현하자면은 아까 어디 있었죠? 목부에 해당되는 게 상백은 목민의 장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선. 그 다음에 임사. 일을 맡아서 하는 공경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서사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법지 유사니까 준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도 서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 서옥, 서신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삼유택을 표현하는데 굳이 문왕은 이거를 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자리에다가 준걸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준유덕, 그러니까 준걸 뛰어나면서도 덕이 있는 자를 세워두고 거기다 전권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목부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그 목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 그때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평상적으로 일이 잘 돌아가면은 굳이 거기다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순임금 무왕에 대해서 그랬던가요? 수공이 그죠? 수공이 평장이라라는 말이죠. 두 팔을 이렇게 끼고도 천하가 편안하게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다가 그 직책에 걸맞는 사람, 거진 자들을 임용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서옥 서신을 문왕이 용감 지우하시니라. 자, 서옥과 서니까 이제 옥을 옥을 판단한 옥사가 되는 것이 되고 신이다 그러면 이제 뭐 교육 담당이나 뭐 법 담당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교육 담당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문왕이 이에 대해서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맡겨놓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 소리가 되는데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체크하는 거야. 항상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순임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천하를 두시는데 뭐라고 하죠? 무의치라는 말도 썼었죠. 논어에 보면 무의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다스려졌다. 바로 앞에서 이제 이미 그렇게 다 임명하고 굳이 자꾸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장관들 일단 원칙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개입하면 안 되죠.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의할 때마다 그냥 꼼짝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쓰기 바쁘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자 상은 망유겸이라라고 위에서 이미 망유겸이라라고 말한 것은 곧 그죠 유지지로되 겸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 매우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지금 13장에서도 보면 망유겸 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지로되 아는 것이로되 다만 불겸기사이요. 그 일을 겸하지 않았다 이 소리. 그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은 내가 직접 그 일을 겸하지 않고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전권을 주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지차 망유감지하에는 여기에서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즉 양미 상지키 유기사니 일찍이 그 일을 뭐예요? 알려고 그 일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니 그것은 뭐냐? 이 말은 개 신임지 익전예라. 그 신임이 그죠? 더욱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놔두는 건 아니죠. 항상 역시도 여전히 계속 감독은 별도로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상은 서언이니 자 위에서 이미 서언 여러 서언을 얘기했으나 차 불급자 여기선 서언을 빠지고 그 다음에 서옥과 서신만을 얘기한 것은 불령 출령어 군하야 호령이 임금에게서 나와서 유불용 부지자 고해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용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했나 그죠 받아들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여시월 불알 망지우자 여기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망지라는 말로 쓰지 않고 망감지우자 그죠 감히 알려고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언망지면 만약 한갓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만 말하면은 시 장로지 무이야요. 이것은 바로 장로라고 하는 건 노장의 무리 소리예요. 장자와 노자 이렇게 됩니다. 노장의 무리 이른바 도가의 무리에 무의가 되는 것이 되고 도가의 무리는 아예 알려고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임금에 있던 무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장의 무리의 무의가 아니라 이미 법과 제도를 완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른바 시스템이 갖춰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을 등용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노장의 무의와 무의하고 다른 것이 되고 여기서 망지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노장의 그 무의가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오직 언유 망감지연에 감히 알려고 하지 아니한 연후에 문왕 경외하여 문왕이 공경하고 두려워한 것이 그죠? 두려워한 것이 사불출 기위치의라 그죠? 그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뜻을 드러내 보였으니 호리지 변을 아주 조그만큼의 그 분별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정미롭게 살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일을 실은 뭐냐면 매우 잘 알고 그래서 그 일을 매우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맡아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임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손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제15장 역월모왕이 솔유미공하사 불감채궐의덕하며 솔유모하사 종용덕하여 이병수 차비비기하시니라. 또한 그리고 무왕이 미공 힘쓸 미자가 되는 거죠. 여기 힘쓸 미자인데 여기서는 편안하다는 뜻을 썼나요? 힘써서 예? 미공 편안하게 하신 공을 하신 공을 따르시어 성왕은 그죠? 성왕은 무왕이 이렇게 하신 공을 따르시어서 감히 그 의로운 덕 있는 일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그 다음에 솔유모하사 그죠? 그 오직 도모함을 따르시어서 종용덕하사 종용이라면 덕 있는 일을 조용히 그죠? 받아들이셔서 덕을 있는 일을
아니다. 용덕이니까 용하면 이게 너그러울 용자로 그죠? 용덕 너그러운 덕 있는 일을 너그러우면서도 덕 있는 일을 따르시어서 이병 수차 비비기 하시니라. 그래서 함께 아울러서 이에 비비 그죠? 크나큰 터전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왕이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도왔던 9명의 신하가들이 있었죠. 그 신하들이 두루두루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터전을 만드셨다. 일단은 그러한 사람들을 쓴 무왕이 또 더 훌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그러한 사람을 썼고 일단 한번 쓴 이상에는 절대적인 신임을 보냈기 때문에 주나라의 터전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뜻을 표현했네요. 나머지는 그 내용을 뭐 쭉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장 오호라 유자 왕의 신이 개 자금으로 아기 입정의 입사와 준인과 목부를 아기극 작지 권략하여 비내 비란하여 상하 수민하시며 화 서옥 서신하시고 시즉 물유 간지하소서. 유자께서는 왕이시니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죠 어린 자식이다라는 뜻이죠. 왕이시니 개 자금으로 지금부터 이어서 그죠? 기 입정에 내가 그 정사를 세움에 입사와 준인과 목부를 내가 그 능히 그 약이라라는 건 순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죠. 그래서 그 순함을 환하게 알아서 크게 이에 그 하여금 다스려서 상아 수민하시며 우리가 받은 백성들을 돕게 하시며 화서옥 서신 서옥과 서신을 여러 옥사 여러 상감을 다 조화롭게 하시고 이에 곧 그 뭐예요 간이다 그러면 이간질함이 없도록 이간질을 둠이 없게 하소 이간질이 없도록 그냥 하소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간질에 그 앞서서 이간질이 없도록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화가 중요한 거죠. 서로 간에 다 화목하게 하는 것. 공자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일단 고르게 해야 되는 균이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돼야만이 나라가 안정이 되지. 그래서 화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시끌시끌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무고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앞뒤에 보면은 공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뭘 강조를 하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약에 대해서 약은 이 두 번째 순자는 기심 안예라 그저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 그래서 공자가 찰기소 아니면 인원 수제리오 하셨으니 그 편안한 바를 보면은 사람이 어찌 속이리오 라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공자가 정사를 하는데 위정자들에 대해서 볼 것이 세 가지라고 표현했죠. 시기소위 거기 나온 시기소위 보는데 기소위 시기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찰기소안이 되는 거죠. 시기소위 관기소유 보는 것도 쭉 보면 관기소유 그 다음에 거의 찰기 소안 이렇게 표현했죠. 시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저희를 무슨 까닭으로 저희를 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나중에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 다음에 멋대로 자기가 정한 건지 아니면 성인의 옛날 성인의 정사로부터 비롯된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행을 하면서 과연 저 사람이 편안한지 그죠? 혹시라도 누가 이걸 침범할까 하니까 항상 그래서 그 편안한 바를 보라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를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정밀하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공이 성왕을 가리키는데도 아기 능작지 권략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능이 순함을 훤히 알아서, 그러니까 순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다들 순종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크게 다스려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학과 균화 안에 해당되는 거죠. 균화 안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찰경 인원수제리요 인원수제리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속이리요 어찌 속이리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 요새 뭐 정치적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찰기소순자는, 그래서 그 순한 바를 본다면은 인지요라,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부기명직이 소순하여 무릇 이미 그 순한 바를 분명히 알고서 과정이 불타 연후에, 그래서 과감하게 바루어져서 다른 것이 없은 연후에야 추심이 대위임지하여 마음을 미루어서 아주 크게 위임하여서 전포 사체 위치하여, 그래서 사체를 쭉 펴서, 그래서 다스려서,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다스린다 이 소리죠. 사체를 쭉 폈다라는 것이 편안하게 잘 다스려져서 보조 좌우 소수 지민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좌우에서 그 서로 도와서 백성들을 받고, 그러니까 받은 바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받은 바의 백성들을 좌우에서 두루두루 돕고 화조 균제 옥신지 사하며, 그 다음에 그 조화롭게 고루어서 옥신의 일을, 그죠? 서옥과 그 다음에 상관은 그 일들을 고르게 하며, 그 다음에 우계 물리소인 간지하며, 또한 그 소인배들이 이간질을 하지 말도록 경계하며 하여서 사득 종시 기치하니, 그래서 하여금 그 다스림의 종시를 얻으니, 내가 마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지니까 종시 개념으로 표현했죠. 이는 이민지요라. 이거는 사람을 임용하는, 관리를 임용하는 요체라. 민의위지수, 백성들을 수 받았다라고 한 것은 언민자는 방수지여 천이요. 그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받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서, 조종에게서 받는 것이니, 비성왕지 소자유예라. 성왕이 스스로가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민이라 라는 말을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